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의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D램 메모리 평균 재고가 8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재고는 한 2주, 그리고 삼성전자는 6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필수적인 HBM 수요가 급증하자 이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의 이 D램 생산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범용 D램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공급 부족은 가격 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D램 시장에 이렇게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면 반도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호재 소식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호재고 주가도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다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쫓아가서 사야 되겠느냐라는 맞아요. 쪽으로 봤을 때는 왠지 소리 안 나가죠.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당연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 속도와는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변화에 따라서는 주가가 상승 각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점에서 또 물량 소화하고 다음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좀 이용해서 중요한 지지권 쪽에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또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눈높이가 올라갔고 그에 걸맞는 실적들이 삼성전자부터 보여줘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10조대 이상 분기 실적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쌓아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지금은 속도가 좀 둔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좀 더 생각하고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뭐 소부장 쪽이나 이런 쪽에 탄력 있는 것들도 좀 챙겨 보시면서 대응을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자. 이미 좀 쇼티지에 대한 이 주가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가격도 연일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가격 상승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로 마감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 훈풍이 또 반도체 소부장 낸드 쪽으로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이런 소부장 쪽이 오히려 탄력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그럼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접근 유효한 소부장주가 있다면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소부장주도 일단 반도체 대장주들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뭔가 확 튀어서 가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부장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 그 중에서 좀 소부장주에 눈에 띄는 건 저는 이제 테스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 장비 중소형 대표주인데 여기 투자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데 그 전에는 낸드향 매출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제 D램향까지 같이 매출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나눠지고 있고, HBM 특수로 인해서 D램 매출도 같이 증대하고 있고, 또 이제 수주 실적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제 1,000억 이상 벌써 수주를 따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함께 차세대 HBM용 본더 이제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테스는 꾸준하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 이제 최고가를 찍고 지금 이제 같이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보면서 지금 눌릴 때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반도체 장비유기 기업인 테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네이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두나무 주가가 네이버 자회사 편입 이후로 지금 이 두나무는 비상장이 되어 있어서 비상장 거래소에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0만 원 선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네이버 주가는 기대감에 너무 올랐던 탓인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지금의 조정을 그럼 네이버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궁금해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네이버는 40만 원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오히려 카카오가 그 앱이 개편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걸 차라리 좀 기회로 활용해보자. 카카오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당장 못 갈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던 사실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안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간다는 사실들인데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어떤 합병 비율을 가져갈 거고 어떤 주어지는 어떤 저희가 예상하듯이 합병 회사가 뭐 40조, 50조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만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확인이 돼야 되겠죠. 여기 확인되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좀 다르게 예상보다 좀 다른 쪽으로 결과가 합병 비율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오히려 실망 매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를 오히려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인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든가 뭐 정부의 아직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네이버가 갖춰야 될 또 AI와 관련된 또 다른 전략들도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런 쪽에서 먼저 주가가 달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잠깐 좀 숨 고르는 과정들 보시면서 일단 25만 5천 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지권 잘 마련하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이끌어져야 될 텐데 그걸 보고 좀 대응을 전략을 짜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25만 5천 원 이 가격선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간에 추가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이 다시금 좀 달릴 기미가 보여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HC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랜만에 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마무리 국면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상반기에는 대형 조선사들이 먼저 가고 그 낙수 효과로 조선 기자재 쪽이 갔잖아요.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 조선 섹터 전망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좀 가져가게 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조선주가 오늘 오르고 있죠. 선사랑 기자재 같이 오르고 있는데 오전에는 선사 쪽에 힘이 좀 받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기자재도 거의 다 따라왔더라고요. MRO 이 미국 MRO 시장이 2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 비하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HD 이 현대중공업의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선사, 기자재 이 두 분류에서 뭘 먼저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자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사는 수주량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 이제 기자재 기업들은 실제 실적이랑 매출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탄력성과 성장성을 봤을 때는 기자재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LNG선 본행제, 이중연료 엔진, 해양 특수 기자재 요 세 군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LNG선 본행제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중연료 엔진은 HSD 엔진, STX 엔진, 그리고 마지막 해양 특수 기자재는 SK 오션플랜트, 성광밴드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유로메카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용접 특화 협동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또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장중에 16%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6%대 상승세에 그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주 순환매 안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유로메카 최근 흐름을 보니까 3만 원 선이 좀 저항인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3만 원 찍고는 또 내려왔다가 오늘도 3만 원 찍고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네. 추가 상승 기대봐도 될지요? 와, 우리 앵커님 기술적 분석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메카가 갔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주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유로메카가 이번에 보여줬던 게 옵티3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옵티5에서 옵티3로 좀 레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름은 3로 얘기를 하네요. 그런 쪽에서 용접이 특화된 협동 로봇 쪽을 이제 또 공급한다라는 쪽에서 오늘 강한 모멘텀이 이어졌는데 조선사들도 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어느 정도 요즘 그러니까 특수 용접 말고 일반 용접들은 로봇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외관과 그리고 또 구석에 약간 이제 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쪽들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마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단가가 어느 정도씩 해서 공급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물량과 단가를 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까지도 변화가 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체크하자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당장 저항선은 못 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변화 보고 다음을 좀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로메카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방산주들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그야말로 우상향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0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무려 지금 11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신동민 대표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산주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유망주로 지금 방산주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방산주로 지금부터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 미국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도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 추세를 지금 한국 방산주들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중동 지역 불안 고조되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드론이 뭐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EU, 나토 할 거 없이 뭐 나타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긴장감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요소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 K방산의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특히 올해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하는 국가도 4개국에서 12개 국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은 대폭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주가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을 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랑 그리고 현대로템 이 두 종목 추천드리고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평선 상단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흐름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매매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20일 이평선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위에서 추세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보면서 이평선 매매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랭라자 SC FDA 승인이 연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한양행은 장중에 7%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은 1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한양행은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고 오스코텍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오스코텍은 영민한 투자에서 오늘의 공략주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스코텍은 관련된 또 매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인데 매각되게 되면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제 SC 제형, 특히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이쪽에서 존슨앤존슨 쪽이죠. 이쪽과 같이 연결돼서 병역요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겠다라는 쪽에서 기존에는 IB 제형이 있는데 이제는 SC 제형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겠다라는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게 되면 당연히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쪽에서 되게 무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변화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계속 공략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변화가 좀 더 확대되는 과정들. 근데 아직까지는 또 알테오젠이 주가가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강한 모멘텀이 조금 나오진 못한다라는 쪽들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진행되던 관점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성과 이후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주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유한양행도 박스권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잘 가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먼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유한양행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해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APR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내년에도 K뷰티 수출 호황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올려잡는 호평의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네. 지금 APR은 보니까 화장품들도 정말 히트를 쳤더라고요. 해외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00% 넘게 성장하고 지금 일본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분기에 또 호실적이 기대되는 APR 같은 종목이 있다면 좀 꼽아주실까요? 일단 APR은 뭐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다 하니까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호재로는 저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 그리고 K뷰티, K컨텐츠, 중국 무비자 방문객 이제 들어오면서 매출 올라가는 것도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신상품 및 상품 개발 이슈에 맞춰서 좀 그 기업들 개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악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판매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하면 크게 환율과 관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화장품주 기업들은 호재와 악재 구분해서 좀 개별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대마 관련 마리화나 테마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에머리지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도 현재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 성분을 옹호하는 취지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대마 관련 종목들이 뭐 많게는 60% 넘게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이런 마리화나 테마주들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바로 따라붙어서 초반에 이 매매를 잡았다라고 하면 너무 재밌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잡기 힘들죠. 다 오르고 나서 왜 올랐대? 누가 무슨 말 했대? 하면서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검토를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들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말한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또 안 되는 거 되게 하기도 하고 말하는 네. 것도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요 테마 관련해서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진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천천히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조선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HD 현대마린 엔진 자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가동률이 HD 현대그룹과 함께 빠르게 올라와서 이어지는 모습들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조선업종의 가장 큰 수혜 쪽으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이어졌던 고가 때 한 20만 원대 다시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7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로봇주 JVM 가져왔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요즘 가이던스가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로봇을 활용한 이제 처방전, 인식 제조, 포장 및 재고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관련 특허만 1,000여 개 정도 갖고 있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융합 가능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 로봇주 순환매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차트 또한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눌려 있어가지고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JVM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VM이 지금 가장 저평가된 로보틱스 수혜주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탑픽주 JVM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탑픽주 AC 현대 마린엔진과 JVM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